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선 벌써부터 후보군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야권에서도 이번에는 해볼만하다 하는 분위기인데요. 내년 부천시장 선거에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진 한세대 초빙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 저희가 지난 7월에도 좀 보도하고 언급을 먼저 한 바 있는데요. 일단 이후에 물론 지금 대선 중심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정진욱 기자, 지금 부천 지역은 일찌감치 후보군 이야기가 흘러나왔잖아요. 또 네. 수도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대선 얘기가 뜨거워진 만큼 이 부천 지역도 이제 네. 부천시장 선거를 위해서 뛰어드는 이 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장덕천 부천시장 같은 일찌감치 재선 네.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4년 전 선거에 출마 표명한 후보들 중에서도 대부분 출마해서 좀 바뀌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서 이 장 시장 재선 출마 의사 좀 비치긴 했지만 당내 경선을 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넘는다면 좀 해볼만 하다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넘기는 또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또 물음표가 항상 붙여집니다. 그리고 야당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선이 지금 정권을 바꾸자는 지금 여론이 지금 네. 50%를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난 2018년 부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9명이 도전했지만 네.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출마자가 좀 없어서 다른 소속 인사까지 입당시켜서 후보를 내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4월 서울시장과 그리고 부산시장 결과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자신감이 좀 붙은 건데 이 전통적으로 진보 수치가 강한 부천에서 과연 네. 국민의힘이 부천시장에는 깃발을 꽂을 건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한선재 전 시의원 그리고 서영석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한식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석 부천시정 당협위원장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를 일단 치르려면 지역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또 부천 그렇죠. 토박이시잖아요. 네. 이재진 교수께서 좀 지역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부천시는 네. 인구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수도권 위성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더 큰 문제는 부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성남이라든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이곳에는 오랜 기간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이상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약 13% 정도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분들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출향 인사 중심의 향후의 활동이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지향성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18대와 19대 대통령 네. 선거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각기 국민의힘은 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지만 전국 평균 득표율에 비해서 낮은 득표율을 보였고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더 높은 득표율을 예. 보이는 등 전통적으로 부천시는 정치적 지향점인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다. 이것은 2010년부터 예. 현재까지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 물론 이제 출마를 고민하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하겠지만요. 일단 우리 자, 이렇게 알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도 좀 중요해요. 지금 아까 이제 몇몇 이야기를 좀 시작했는데 좀 자세히 좀 얘기해보죠. 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삼선 시의원 출신 한병환 청와대 선임 예. 행정관 그리고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나두수 전 도의원 그리고 김명호 현 도의원 그리고 도의원 여기만 김정석 광명도시공사사장 그리고 국무총리 정무협력 비서가 출신인 서진웅 전 도의원 그리고 강병현 현 시장 등이 좀 자천타천으로 좀 출마 거론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중에서 좀 명확하신 분들은 한병환, 조용익, 나두수, 김명원 그리고 서준 정도 되고 나머지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과 네. 강병희 현 시장은 지금 자천타천을 지금 조율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론된 이름들만 해도 지금 뭐 여러 명인데요. 뭐 현 시장을 포함해서
자, 근데 지역 정계에서는 이제 이들 중에 이제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지세에 따른 인물의 어떤 경쟁력, 뭐 3파전이다, 4파전이다, 한간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지역 정계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좀 짧게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어떻게, 아무래도 현직 시장이라고 하는 현직의 프리미엄이라고 네. 하는 것이 본인이 이제 공약 사항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 네. 될 거고요. 또 그 사업 성과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인지도 제고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지지세가 추가적으로 잘 확보가 되는 것이 현직 프리미엄일 텐데요. 이 현직 프리미엄이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로 인해서 그 다양한 활동들과 행사가 대폭 축소가 되거나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현직으로서의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과 특히 현재 시장께서 전임 시장의 후속 예. 사업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그렇게 지금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인의 정책 논의가 아닌 전임 시장의 정책에 대한 논의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은 현직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정준욱 기자는 다른 의견이세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느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느냐를 두고 봤을 때 지금 장덕천 시장 같은 이낙연 전 예. 대표를 좀 지지했던 성향이었고 지금 어쨌든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됐기 때문에 이런 쪽에 됐을 때는 만약에 예. 대선에 영향을 받는다 하면은 장덕천 시장이 상당히 불리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지사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장덕천 시장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대장동 사건이 약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가 비치는 글을 좀 몇 개 올렸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예전에 재난 소득과 관련돼서도 약간 가그세였고 이번에는 아예 이재명 지사가 예. 경기도 도민에게 주겠다는 것에서 아예 대놓고 반대를 했던 입장이어서 과연 장덕천 시장이 현재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는데 이 대선의 역량 과연 뚫고 나갈 것인가? 그러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직에서 있었을 때 그 부분을 확실히 주민들한테 시민한테 어필할 부분이 상당히 필요했는데 물론 네. 내부적 스마트 시티라든가 주차 공간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다고 보지만 과연 그것들이 주민들이 인정할 정도의 성과가 있느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장덕천 시간은 지금 살짝 좀 많이 조급해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장덕천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지사 쪽으로 해서 네.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 지금 어쨌든 저희들 말하는 그 라인을 탄 예. 그분들이 좀 더 또 좋은 고지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판단이 듭니다. 예, 아마 그쪽 이야기들을 당내에서 많이 하고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선거 때는 물론 이제 여당 후보군들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많았어요. 네. 지금 또 관심 가는 대목이 야당 후보군들이거든요. 네. 자, 아빠 오프닝 때도 이번엔 좀 해볼 만하다. 네. 이런 이유가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이번엔 해볼 네.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천 지역 정가를 떠나서 네. 그 국민의힘 정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증가일로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탄핵 이후의 선거였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후보자 등록 거의 마감일에 예. 후보를 등록시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직면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당 입장에서는 예. 새로운 인재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첫째는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10%를 넘어서 13%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예. 했었고요. 정권 교체 지수인데요. 이게 10월 13일 날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예.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가 56% 정도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네. 지금 좋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더 많은 인재들이 국민의힘 정당에 새로운 인재들로 영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인재들을 통해서 새로운 후보군이 또 발굴될 수 있는 여유가 또 생기는 것이 현재의 정치적 예.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야당 후보군들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예. 과거의 어떤 선거 예. 경향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쯤은 후보군이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네. 현실적인데요. 이번 선거는 굉장히 조금 이 정치 네. 스케줄상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지방선거까지 약 3개월 정도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그때 대통령 선거 예. 즈음으로 해서 다양한 또 변화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네.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부천 정 위원장인 서영석 위원장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기타 다른 당협위원장들도 묵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직 국회의원 또 전직 의장과 같은 예. 분들이 출마를 굉장히 저울질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은 대선, 경선 내지는 대선과 맞물려서 다양하게 변화가 되거나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지금 거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예.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역에 관련 활동이 있으면 지역 정치인들의 윤곽이 덩달아서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에 민주당 부천시장의 경선에 참여를 했었죠. 네. 한선재 전 부천시의 의장. 자, 최근에 국민의힘 당적을 지금 바꾼 시점이죠? 아직은 아닌가요? 제가 확인하기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입당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녹화를 지금 10월 14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한선재 전 부천시 의장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당을 이제 바꾸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좀 보도를 통해 접한 바 있는데, 자, 이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떻게들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어제 한선재 전 의원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13일이라 통화를 했는데 일단 현재는 윤석열 국민캠프 지방자치특보로 지금 있죠. 그리고 탈당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부천시장 나오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 입당 시기는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 현재까지 특보로 활동을 하면서 저해주 중이다. 근데 곧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아직 입당한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아니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장덕천 시장이 경제라든가 교육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 실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더 낙후가 됐다. 그리고 지금 더 발전이 돼야 될 부천시가 지금 좀 더 낙후가 됐고 80만이 되는 이 도시 중에서 이게 너무 낙후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부천시장이 꼭 돼서 이 부분을 상시 한번 재건을 하겠다 그런 이치를 밝혔고요.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겠다는 지금 분들이 또 쟁쟁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도 어쨌든 이 부천 쪽에서 계속 했던 부천이 있고 과연 그 벽을 넘을 것인가? 그걸 과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선에 관련된 영향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아무리 대선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쪽은 약간의 무슨개보다도 약간의 통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선재 전 시의원이 이거 너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넘는 이 정권 교체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 치열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관전 포인트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계가 가면 더 뚜렷해질 텐데요. 아까 말씀 좀 이어갈게요. 이제 대선하고 이번에 가까운 시기에 치르는 지방선거, 이게 좀 바로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가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대선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모두 대부분 공감하는 지금 분위기예요. 자, 실제로 지역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좀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치러졌던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거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아마 대거 이제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와 차기 선거의 관계는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1년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고요. 대통령의 취임하는 날짜는 5월 10일이에요. 그리고 6월 1일 날 지방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예. 당시로는 대통령과 관련된 취임에 대해서 굉장히 허니문 기간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지역 공약들이 나올 텐데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역 공약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광역교통망, GTX B노선 조기 착공, 그리고 김포와 부천을 연결해서 강남까지 가는 GTX D노선에 대한 재점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이 확보에 대한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번 대선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것이 있게 된다면 부천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선에서 그 공약을 내세운 당선자에게 당선자와 같은 정당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대선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 곧 지방선거라고 많이들 지금 얘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준욱 기자,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일단 결선 가지 않는 걸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구에 이제 서른 의원이 사실상 이제 총대를 메고 이낙연 후보 측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갈등 양상이 적지 않았어요. 이제 원팀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이제 모두가 바라는 게 그 여당 입장인데 실제로 지역에서도 이게 쉽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쨌든 이 당무에서의 결정을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겉으로는 봉합이 됐지만 과연 안으로 그 곪은 것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각 민주당 쪽에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한 얘기는 일단 우리는 하나를 보고 간다.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앙금이란 말이 상당히 지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라고 말을 한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수위를 상당히 많이 넘어온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서른 의원이 그 정도로 좀 강하게 어쨌든 푸시를 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쉽게 봉합될 것이냐. 그런데 지역적으로 지금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법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 민주당 내에서는 그것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선의 역량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현재 경기도지사가 지금 계속 물망에 그 대장동 사건에서 중요한 몸통이라는 계속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만약에 이재명 현재 경기도지사가 그것이 본인이 전혀 관여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드러난다면 이건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서른 의원이 얘기했던 것,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밑으로 수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장동에 대한 그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봉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표면하게,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이거는 그거 봐라, 이낙연 전 대표 말이 맞지 않느냐고 했을 때 더 수면에 올라가서 더 터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장 변수가 될 게 무엇인지 좀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세 가지 변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 결과가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대통령 경선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 경선의 후유증이 큽니다. 부천시장 경선도 굉장히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천시장 경선이 필요할 거고요. 그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기존에 거론되던 후보들 이외에 얼마나 다양한 인재, 그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변수 세 번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뭔가 관전 포인트를 좀 미리 좀 확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진욱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굵직한 거로 들어가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의 역량이 상당히 클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변동이 심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 부천 지역이 어쨌든 민주당이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과 충청의 민심을 좀 움직이는 자,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 부분 좀 더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장동 이슈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될 거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천 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정말 부천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마음이 어떤 내용인지 모두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지방선거 시계는 제깍제깍 잘 가고 있습니다. 너무 대선 위주로 지금 보도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지역 매체와 지역 채널, 방송,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